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이자 이제 막 돌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이 넘었어요. 저는 얼마 전 시댁과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서울에 삽니다. 시댁은 경기 남부 쪽이고 저희 집과 대략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예요. 시댁에서 자주 오라가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댁은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누이 때문인데요.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문제는 시누이에게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고만 들었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누이가 아이의 엄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가씨는 혹시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야?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거 힘들 텐데. 애 아빠가 아예 아가씨한테만 맡긴 건가 보네? 뭐, 그렇지. 워낙 둘 다 어려서 책임질 능력도 안 되고 말이야. 저렇게 애가 어린데 오지간하면 참고 살지 대체 뭐 때문에 이혼한 거래? 글쎄, 나도 자세한 사정은 잘 몰라. 제 질문에 남편은 자꾸 대답을 회피하기만 하고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길래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 시누이가 결혼도 안 하고 사고 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놓는데 당연히 황당했죠. 제가 아이 아빠 행방을 묻자 하는 말이 도망갔다네요. 한마디로 그 아이는 책임감 없는 부모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낳을 생각도 못했겠지만 낳을 결심을 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긴 해요. 그래도 자기가 품은 생명은 어떻게든 책임지려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보긴 했어요. 어차피 알게 될 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더 기분 나쁠 거라는 거 몰랐어? 대체 왜 아가씨는 이혼했다고 속인 거야? 이혼했든 미혼모이든 달라질 것도 없잖아. 미정이가 아직 돈을 안 벌잖아. 그게 제일 문제지 뭐. 이제까지 부모님이랑 살면서 생활비 충당하고 나한테 용돈 받으며 살았거든. 돈 문제 얽혀 있어서 당신이 싫어할까 봐 솔직히 말 못했어. 미안하다. 그때는 결혼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알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거짓말을 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결혼했고 시누이가 아이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혼자 아이 낳고 기르는 게 기특하구나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시누이가 아이를 낳은 게 도대체 무슨 결심으로 낳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건 물론 경제적으로 아이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갈 때마다 느낀 건 아이를 키우는 게 시누이가 아니라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딱히 안정적인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 당시 갱년기 증상 때문에 몸이 너무 아프셨던 어머니는 아마 본인 몸이 힘드니 만사가 다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툭 하면 남편에게 전화해 힘들다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미정이 인연 때문에 다 늙어서 애를 본다. 이 나이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개고생을 할 줄은 몰랐어. 아,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하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죽겠구나. 그러니까 왜 애는 낳으라고 해서 이 고생을 하세요. 쥐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했어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엄마만 힘들 거라고. 생긴 애를 못 지우겠다는데 어쩌겠니? 아유, 이 나이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다시 하네. 혹시 니처 시간 되면
나랑 교대 좀 해줄 수 없니? 이번 주말에 인연이 스키장을 간다는데 내가 또 꼬박 이틀을 애봐야 할 거 생각하니 가슴이 아주 답답하다. 제가 와이프한테 말해볼게요. 엄마도 계속 걔 사정 봐주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엄마가 편하지. 계속 쟤 철없이 저러는 거 보기만 할 거예요? 애랑 둘이서 살려면 돈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에 사는 제가 어머니 육아를 돕기 위해 주말에 가끔 내려가곤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싫었죠. 처음 한두 번이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해도요. 주말에 시누이 애를 보면서 지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누이가 본인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시누이는 그조차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초반에는 제 눈치를 보는 듯도 했지만 제가 몇 번 아이 분유나 기저귀 값을 챙겨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죽는 소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지난달에 엄마한테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써서요. 애 기저귀랑 이것저것 사려면 한 2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언니 이번 한 번만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 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요? 아유, 아가씨. 아가씨도 이제 슬슬 돈 벌 생각을 해야죠. 애는 점점 커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놀러 다니기만 할 거예요? 이번에는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저도 계속 드릴 순 없어요.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아가씨 이거 갚을 생각 없잖아요. 싫은 소리라도 어쩔 수 없죠. 달라 그럴 때마다 군소리 없이 빌려주면 저를 너무 우습게 할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줬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까 뭔가 안쓰러운 마음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나면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연락이 옵니다. 저기 언니 정말 미안한데요. 내가 이번 달 카드가 펑크나게 생겨서요. 나 5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며칠 지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들어올 돈은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아니 아가씨, 지난주에 애 분유값하고 돈 줬잖아요. 대체 뭐에 돈 쓰길래 카드값이 펑크가 나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저도 생활비 쪼개 쓰는 형편에 갑자기 그런 큰 돈은 어려워요. 사실은 돈 50만 원이 없어서 거절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제 돈을 가져다 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액수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거절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모르게 해달라고 하고 저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몇 번을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 당신 모르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애까지 있는 사람이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 몇 번은 그냥 달라는 대로 줬는데 어제는 카드값까지 메꿔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절했어.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정이가? 아이씨, 걘 대체 언제 철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떡하긴. 당신이랑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했지. 주더라도 또 당신 모르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머뭇거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여보, 저기, 그럼 일단 그건 내가 붙여줄까? 조금 있으면 상여금도 나오니까 이번만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면 안 되겠다 싶긴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돈 얘기 못하게 단단히 말해놓을게. 그래. 이번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계속 이러면 나도 힘들어. 아가씨 직장을 잡게 도와주든지 무슨 방법을 좀 궁리해봐. 나도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 도움은 없어. 그때 남편이 신우의 카드값을 메꿔준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돈 얘기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암튼 돈 30을 급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이 넘는 거리인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문을 열어줬더니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갚겠다는 말은 자신 있게 합니다. 사실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말이죠. 아가씨,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오빠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쪼개 쓰는 형편인 거 몰라요? 아가씨 카드 내역 보니까 죄다 유흥비에 옷 산 돈이던데 매번 이러시면 아가씨 뭘 믿고 제가 돈을 주겠어요? 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저 엄마한테는 더 이상 말 못해요. 다음 주부터는 엄마 친구가 소개해준 사무실에 출근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돈 벌어야죠.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언니. 네? 신우이를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우이를 보면 같은 여자로서 안 된 마음에 도와준 건데 자꾸 제 마음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니 그동안 아이 낳고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시부모님 용돈 받거나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는 돈으로 충당했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막 2돌 지났을 때니 아이 놔두고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기대기만 하는 건 아무리 자식이라도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시댁에 가서 보면 시누이가 집안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가씨 때랑 똑같이 마냥 챙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의 하나도 감당을 못해서 애가 울면 달래지도 못합니다. 혼자 쩔쩔매다가 저나 남편에게 아이를 넘겨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불편해한다는 걸 다 압니다. 시누이에게 가면 짜증내고 떼를 쓰는데 마냥 예뻐만 하는 남편과 저에게만 오면 얌전해집니다. 저는 시누이가 얄밉다가도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어서 마음이 또 짠해져요. 아이가 무슨 죄겠어요? 시누이 때문에 속이 끓다가도 막상 저와 남편에게 엉겨붙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이유로 시누이에게 마냥 매몰차게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철마다 아이 옷도 챙겨주고 아이 읽을 전집도 사다 주고 장난감도 자주 사다 줬어요. 시댁은 아이에게 맞춰진 주거 환경이 아니었어요. 보통 아이 키우는 집은 아이에게 맞춰서 사는 편인데 그 집에는 그 흔한 유아 매트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매트 주문해서 깔아줬고요. 시댁 가면 제가 아이 봐주고 시누이는 자유시간 가지라고 나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누이는 실컷 놀다가 새벽녘에나 들어와요. 고맘때 아이들은 낮에는 다른 사람 손에 있어도 해 떨어지면 엄마 찾고 울잖아요. 아무리 철없는 엄마라도 엄마는 엄마인 건지 조카 아이도 밤늦게까지 엄마를 찾고 웁니다. 그럼 저랑 남편은 아이 달래느라 잠을 못 자요. 시누이는 겨우 애 재우고 나서 새벽에 술에 만취해서는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시누이는 넘치는 끼를 주체를 못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애엄마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밖에선 처녀 행세하면서 다녔겠죠. 우연히 본 건데 시누이 카톡 뜨는 거 얼핏 보니 연락하는 남자도 몇몇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 있다고 남자 못 만나란 법은 없죠. 그건 저도 압니다. 젊은 나이니까 남자 더 만나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어머니도 시누이에게 남자 만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선도 몇 번 보게 했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선 보는 건 매번 아가씨 쪽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어머니 말씀은 이랬습니다. 나이 어린 거 하나로 밀고 들어가도 애 있다는 거 아는 순간 퇴짜를 놓으니 어쩜 좋으냐. 능력 있어도 나이가 많다 싶은 남자들이랑 선보게 한 건데 애 있다는 거 아는 순간 사색이 되지 뭐니. 아무래도 선봐서 조건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 말 듣고 남편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엄마, 솔직히 누가 나이 어린 거 하나 보고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겠어요? 너무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쟤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본인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애예요. 안 그럼 평생 저러고 살걸? 자기 개발도 안 하고 애 키우는 엄마가 책임감도 없이 엄마한테 맡겨만 놓잖아요. 어느 남자가 쟤를 데려가냐고요. 솔직히 사기 결혼이지. 어머 얘, 우리 정미가 어때서 그래? 너는 오빠라는 게 좋은 사람 한번 소개해주고 그런 말을 해. 너는 네 동생이 평생 저렇게 혼자 살길 바라니? 아유 엄마, 내가 동생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노력을 안 하잖아요. 어쨌든 나는 우리 정미 저렇게 혼자 살게는 못 둔다. 애를 호적에서 파서 다른 데 올리는 한이 있어도 꼭 시집은 다시 보내야겠어. 어머니는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딸이 안타까우셨겠죠. 누구든 그럴 겁니다. 어떻게든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 때문에 뜻대로 안 되니 속이 탄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일단 시누이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아니면 눈을 낮춰서 초혼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어머니와 신우는 제 생각과 달리 남자에 대한 욕심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잘나고 능력 있는 남자가 뭐하러 애 딸린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모를까? 솔직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나마 신우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 얘기 꺼내는 건 잠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조카가 아빠 없는 게 안타까우셨던 어머니는 빈 아빠 자리를 우리 남편이 대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기 전에 늘 연락을 하셔서는 예, 이번 주말에 서빈이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렴. 정민은 차도 없고 애 데리고 혼자 통 다니질 못해. 니들은 둘이니까 좀 수월할 거 아니야. 애도 지금 한창 바깥 구경할 때인데 내내 집에만 있다. 니들이 도와줘야지 별 수 있어? 아빠가 있으면 이런 거 어려울 것도 없겠지만 아빠가 없으니 너무 가엾잖아.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시켜주길 원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또 아이가 너무 짠한 거예요.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서 할머니랑 내내 둘이서만 있었을 아이인데 주말에 가족끼리 어디 다니지도 못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조카를 데리고 이리저리 많이도 다녔습니다.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쉬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 직장인에게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조카를 위해서 기꺼이 주말을 반납하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신혼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격주로 시댁에 가서 조카를 챙기면서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고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과 제가 시조카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길 대놓고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사정상 전처럼 조카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주말이 다가오면 전화로 닥달하셨습니다. 주말에 애는 엄마가 보라고 하고 너는 서빈이 데리고 체험학습 좀 다녀와. 얘가 삼촌을 찾고 난리다. 커갈수록 어찌 이리 활동량이 많은지 내가 감당이 안 되지 뭐니. 엄마, 나도 이제 애 아빠잖아요. 주말에는 애 보고 와이프도 좀 쉬게 해줘야죠. 말이 가끔이지 한 주 걸러 한 주 이렇게 하는 거 저도 힘들어요. 서빈이도 얼추 컸으니까 이제는 정미가 데리고 다니라고 하세요. 여자 혼자 애 데리고 다니면 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미는 그런 거 싫어서 애 데리고 못 다니는 거야. 당장 공원만 나가봐도 다른 애들은 죄다 아빠랑 같이 있잖니. 엄마, 말을 바로 해야죠. 제가 서빈이 외삼촌이지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동생 혼자 힘든데 아예 안 오겠다 이거야? 네 마누라가 그렇게 시키던? 어머니는 남편이 난색을 표하자 제가 시킨 거냐며 역정을 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엄마, 우리 집사람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까지 조카 살뜰하게 챙긴 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한 번만 더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와이프한테 아예 신경 끄라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남편이 정색하며 화를 내자 찍소리 안 하시긴 했어요. 그동안 제가 시누이랑 조카 챙겨준 거를 당연하게 생각만 하시고 전혀 고마워하시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머니는 조카만 데리고 같이 놀러 가라는 둥, 어디 좀 데려가라는 둥 하시는 거 제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싫은 소리는 했지만 본인 엄마가 아가씨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걱정스러워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어머니 요청을 들어드리곤 했어요. 그때까지 있었던 스토리도 많아요. 가장 굵직한 사건만 얘기해보자면 일단 시누이가 남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괜찮은 남자가요. 시모에게 듣기로는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월 수익이 1,000만 원은 기본에 집도 부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넉넉한 집에 시집가서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테니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은 의아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 아가씨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남자 집에서는 우리 아가씨 애 있는 거 알면서 좋다 그래요? 혹시 그분도 갔다 온 적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확 성질을 내시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얘는?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쪽 집안은 초혼이야. 설마 정미가 애 있다는 말도 안 하고 만나겠니? 그게 숨겨진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고 말이야. 네, 그거 알면서도 결혼하겠다는 분이면 우리 아가씨를 정말로 좋아하나 보네요. 다행이에요. 아가씨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죠. 그래야지 않겠어. 그동안 우리 딸이 자세히 말을 안 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앞날이 얼마나 막막했겠냐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든 이 혼사 꼭 성사시킬 거니? 두고 봐라. 네 신우 이번이 팔자 제대로 고칠 기회야.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이런 온천은 안 들어올 거다. 어머니는 시누이를 시집 보내겠다는 결의가 대단하셨습니다. 남자 쪽에서 신우 사정을 알고서 결혼까지 결심했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겠다 싶었어요. 이제는 시누이와 조카 걱정은 좀 덜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가씨가 결혼 준비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하면 가족들에게 미리 인사도 시키고 상견례 할 때도 부르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 부부에게 아가씨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집이 멀다면 먼 거리이니 그건 그렇다 쳐도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 상견례 하자는 말씀을 안 하시길래 남편이 한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쪽하고 상견례는 안 해? 결혼이 2달 앞인데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 결혼할 때는 몇 달 전에 미리 상견례 했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어머니가 한다는 말씀이 상견례? 우리 이미 했다. 너희는 신경 쓸 거 없어. 니들이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까 봐 우리 식구만 조촐하게 했어. 그냥 인사만 하는 자리인데 뭐. 뭐라고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내가 정미 오빠잖아요. 나는 정미 예비신랑 얼굴 본 적도 없잖아요.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왜 우리만 쏙 빼고 했어요?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쁠 거 없어. 요즘 상견례는 가족들 주렁주렁 안 달고 나온다더라. 그쪽도 형 부부는 나오지도 않았어. 그래도 나는 얼굴 한 번을 못 봤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 정미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애까지 있는데 무슨 각오로 결혼하자고 한 건지 알고 싶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난색을 표하며 아이 그건 뭐 살면서 차차 알아가면 되지 않겠어? 뭐 그리 급하니? 일단 정미가 다른 거 흠잡히기 전에
빨리 날 잡고 보내버리는 게 우선이라 그랬어. 네가 이해해라. 다 네 동생 잘 되자고 그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만큼 서운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신나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모은 돈도 딸랑 1,000만 원이었는데 예비 신랑이 예단비랑 결혼 준비하라고 시부모 몰래 돈 3천을 줘서 그걸로 결혼 준비를 한다며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그런데 저는 다른 게 걱정이었습니다. 바로 조카 아이요. 이제껏 엄마랑 살다가 갑자기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을 잘할지 걱정이었어요. 엄마 옆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처음 보는 거라 어리다고 해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아가씨,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아가씨 신랑 집에서는 서빈이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가씨 신랑감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그냥 높아시면서 묻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제 말에 약간 눈빛이 흔들리면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대답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말 안 하고 시집갈 생각을 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금방 적응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제 서빈이도 좋은 아빠가 생기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신우이의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사실 제가 언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그렇고 당분간은 너무 바쁠 것 같아서요. 딱 한 달 정도만 언니가 우리 서빈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엄마도 중간에 여행 가는 일정이 있대요. 저 신혼집에 공사 중이라 2달간 시댁에서 같이 살아야 해서요. 시부모님 있는데 서빈이까지 있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언니 애 보느라 힘든 줄은 아는데 딱 한 달만 좀 부탁할게요. 네?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은 좀 난감하긴 했습니다. 제 아이도 어린데다가 하나 보는 것도 잠도 못 자고 죽을 맛이었는데 활동적인 조카를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근데 남편은 옆에서 제 표정을 딱 보더니 매몰차게 거절하더라고요. 야, 너는 내 와이프한테 뻑하면 애 맡기더라? 우리 집사람도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애 보느라 힘든 사람이야. 절대 안 돼. 나는 싫으니까 네가 신혼여행 데리고 가든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지 알아서 해. 오빠도 참. 내가 다른 사람 맡길 데가 어딨어. 그래도 명색이 신혼여행인데 내 애를 데려가면 그 사람한테 너무 배려 없는 짓이잖아. 오빠, 한 번만 봐줘. 오빠가 언니 많이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남매 둘이서 또 티격태격 하길래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야 갈 테고 그깟 한 달 아무리 힘들대도 죽기야 하겠어요? 여보, 그만 싸워. 아가씨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이 많이 도와주면 돼. 아가씨, 그렇게 해요. 내가 서빈이 한 달 봐줄 테니까 결혼하고 여행 다녀와서 한숨 돌리고 데리고 가요. 서빈이를 어디 낯선 데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네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괜히 무리해서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괜찮다잖아. 걱정 말고 서빈이 데려다 놔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한 달 지나고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며칠 전부터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다 놓았고 아가씨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서도 저와 남편이 아이들 둘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결혼하는데 식장에서 얼굴을 처음 본 경우는 우리 집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와 아이를 신우이 시댁에 소개할 때 그냥 스치듯이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그분들도 손님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으니 우리 부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신우이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저는 집에서 두 아이 육아에 매달렸습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와, 애 둘 보는 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와 둘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삼시세끼 밥지옥에 치우고 돌아서면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달이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옆에서 도와줬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 손목이든 어깨든 전부 아작났을 겁니다. 시누이는 결혼하고 2주간이나 되는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친정에는 인사를 하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애들 케어하느라 도저히 시댁에 내려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섭섭했던 건요. 제가 거진 한 달을 아이를 봐주고 있었잖아요. 시누이는 어쩜 여행하면서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돌아왔어도 저에게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신우가 왔다는 말을 전해 듣는데 너무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한 달 지나면 아이를 데려간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에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는 잘 드렸고요. 서빈이는 잘 있어요. 아가씨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언제 한번 올래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하는 말이 어머 언니!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 시부모님이 거실에 있어서 통화가 어려워요. 언니 죄송한데 결혼하고 나서도 일이 너무 많네요. 내가 데리러 갈 때까지 한 며칠만 좀 더 부탁드려요. 이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는데 옆에 같이 있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설마 인연이 시댁에 서빈이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않고서야 왜 자기 애를 이렇게 오래 맡겨놓겠어? 시댁 싣고 있다고 통화가 어려울 건 또 뭐냐고. 에이, 설마. 그런 거 안 밝히고 결혼하면 이혼감이지. 아닐 거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가씨가 데리러 온다니까 좀 기다려보지 뭐. 그때까지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짜고 벌인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시누이는 며칠만 봐달라더니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이를 데리러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시누이 신랑 연락처라도 알면 연락을 해볼 텐데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고요. 답답한 마음에 시누이에게 전화하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택배 보낼 거 있어서 시누이 시댁 주소를 알긴 했지만 우리 집에서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에 애 둘을 다 데리고 갈 자신도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편도선염에 걸리는 바람에 체력은 바닥이었고 애 둘은 챙겨야 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은 다시 어머니에게 연락해 조카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요. 남편 말을 듣더니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후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조카 아이를 데려가려고 오신 거라 짐작했는데요. 저희 집에 오신 어머니는 제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저기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서빈이 말이야. 니들이 이 방에서 키우는 게 어떨까 싶어. 사실은 정미가 애 있다는 거 그 집에 말 못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말하려고 했는데 정미가 살짝 떠봤더니 그거 알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겠더라고. 아 근데 어쩌겠냐. 이런 좋은 옷 줘놓치면 우리 정미가 너무 불쌍하잖니. 그래서 내가 숨기라고 했다. 어머니 말을 들으니 그동안 이상했던 점들이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머니, 대체 어쩌자고 그러신 거예요? 이건 사기 결혼이에요. 그 댁에서 영원히 모르실 것 같아요? 아가씨 신랑도 보통 사람 아니던데 이거 알면 난리 나요. 조카 애를 입양하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네 애랑 같이 키우면 될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어렵니? 하나나 둘이나. 그게 그거지.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누이 애를 우리가 입양하는 게 말이 돼요? 게다가 저한테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속이고서요? 그냥 어머니가 키우세요. 저는 절대 못 키워요. 그동안 맘 아파서 해달라는 거 다 들어줬더니 제가 이 집 호구예요? 이제는 애까지 키우게요? 당장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남편도 기가 막혀 했고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어머니와 아이를 같이 쫓아내지는 못하고 어머니만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와 남편을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조카 아이는 무슨 죄랍니까? 자기 엄마 시집 가자고 자기 떠넘긴 거 알면 얼마나 상처겠냐고요.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남편도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시누이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 낳아보니 너무 예뻐서 감히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도 못하겠던데 자기 혼자 잘 살자고 저럴 수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당연한 듯 제게 베풀기만 바랬던 시누이가 너무 미웠습니다. 도저히 그냥 눈 뜨고 볼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조카 아이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니까요. 확실하게 그 집에 알리고 아이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물어봐야겠다 결심한 저는 그날로 조카 아이를 데리고 시누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연락도 없이 온 거 보고서 시누이가 처음에 너무 놀라더라고요. 문까지 안 열어주려 하는데 제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 집 시부모가 나오시더군요. 저는 조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시누이는 사색이 되어 바들거리고 있었고요. 그 집 시부모는 저에게 무슨 일로 왔냐며 놀란 얼굴로 물었는데 그때 조카 아이가 시누를 보더니 엄마! 하면서 달려가 안기는 겁니다. 시누이는 어쩔 줄 모르며 아이를 떼어나느라 바빴고 그쪽 시부모님은 눈이 잔뜩 커져서는 영문을 모른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막에 흐르던 그 순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저 아이 엄마가 우리 시누이거든요. 혹시 모르셨나요? 우리 아가씨는 이 댁에서도 아이가 있다는 거 다 알고 받아들인 거라고 하던데요. 애를 저한테 맡겨놓더니 저더러 키우라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직접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댁 시모께서 손을 벌벌 떠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 아가, 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지금 네 애라는 거야? 애라니! 너 대체 어디서 뭐하고 굴러먹던 년이니? 애까지 있는 년이 우리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뭐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애가 지금 너한테 엄마라고 하잖아. 그럼 엉뚱한 애가 너한테 엄마라고 하겠니? 너 대체 뭐야? 처음부터 우리 집안 속인 거니? 옆에 있던 시부도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군요. 역시 모르셨군요. 저는 시누이 결혼 깨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아이 존재를 알고 계신 건지 모르셨다면 알고 나서는 아이와 우리 아가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진실을 밝힌 겁니다. 제 말을 들은 그쪽 시부모님은 우린 이런 거 알았으면 내 아들 결혼 안 시켰을 겁니다. 나원 참 살다 사람한테 이렇게 속내요. 어쨌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이 혼사는 무르는 걸로 해야겠네요. 예, 넌 여기 있을 거 없다. 네 새끼 데리고 당장 나가. 시부모가 그렇게 말하자 시누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악을 쓰는 겁니다. 언니가 뭔데 남의 인생을 망쳐요? 그냥 조용히 우리 엄마 말대로 해주면 좀 좋아요? 내가 잘 되는 거 그렇게 질투나? 내 인생 언니 때문에 다 망했어요! 애 때문에 나는 평생 이러고 살 거야! 지랄도 풍년이라고. 개거품을 물면서 화를 내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충고해줬습니다. 아가씨는 엄마 아닌가요? 본인 인생 중요한 건 그리 잘 알면서 어쩜 자기 새끼 인생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가씨는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이 일로 서빈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서빈이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이제는 저도 도저히 못하겠네요. 서빈이는 어머니 댁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가씨가 키워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 마세요. 저는 그 길로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시댁과 연락을 아예 끊고 살아요. 앞으로도 연락할 생각 없고요. 제 아이나 키우면서 잘 살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누이는 결국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고소당하지 않은 거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해서 몸만 겨우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로 자기 집 식구들에게 질렸다고 하네요. 저는 가족이라 생각하고 호의를 베푼 건데 남의 애까지 떠맡으라는 호구 취급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도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가급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령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시댁과 영 끊게 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본인들 잘못을 알았길 바라며 여기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